이제 법률 자문을 해주실 법률사무소 림에서 간단히 이 자문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또 모셔보고 들어볼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림 대표 변호사 임사라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 그 행사에 제가 이제 후원사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히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엔터회사 대표를 하다가, 그러니까 변호사이자 엔터회사 대표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 전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여러 프로젝트들이 법률 문제 관련해서 이제 고민거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일반 변호사들은 블록체인이나 NF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실제로 도움을 받으시려고 해도 그러니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2023년 1년 동안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저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건데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저랑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 발표하시는 스타트업 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이 법률 이슈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점심시간 이후에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진행하는 어떤 이 매뉴얼을 말씀드리면요. 한 개 기업당 25분씩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 이 시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짧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5분 전에 옆에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피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Q&A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IP샵의 김재설 의장님께서 모든 분야의 IP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P샵의 창업주이자 현재 이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롭게 오늘 제공이 되는 두 가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좀 발표할 예정이고요. 먼저 전반부에는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쪽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IP샵은 지난주로 설립한 지 딱 2년이 됐습니다. 최초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개발한 오픈마켓, IP샵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을 올해 1월 6일에 처음 오픈을 하여서 현재까지 1년 정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P샵은 현재 세라운 ENT라고 하는 엔터회사, 그리고 IP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저작권 관리하는 신탁, 그리고 이제 IP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4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좀 스타트업하고는 맞지 않게 좀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 이런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들을 저희 경영진 구성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금강원 출신의 회장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분이시죠. 현재 저희에게 약 2천여 곡의 IP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트로트 작곡가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 교수로 계시는 양백부 회장님 필두로 저희 이효성 대표이사,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팀장, 이렇게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12월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잘못 표현이 좀 됐는데 맞네요. 자본금은 현재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를 해서 14억에 저희가 1월 6일날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상반기에만 약 3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음악 저작권 회사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받고 있는데 뮤지컬은 저희랑 BM 자체가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악 저작권을 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BM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좀 많이 다르고요. 설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NHN벅스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딸 수 있는 모든 이 서류는 다 땄습니다. 설립되자마자 벤처 인증 받았고요. 구설연구소, 기타 외에 다양한 인증을 받은 회사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현재 저희는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IP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어떤 그 시장이실 겁니다. 현재 굉장히 큰 규모로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IP 샵은 여기 전 세계에서 모든 거래되는 모든 분야의 IP를 거래하는 오픈 마켓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BM으로는 쿠팡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팡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송까지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저희는 배송이 없는 단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오픈마켓을 오픈하고 난 이후에 블록체인 형태의 오픈마켓도 같이 현재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 일단 이커머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NFT라고 하는 영역을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보지 않고요.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하게 확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투자받았을 때 국내 꽤 큰 투자 회사 대표님이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저희 BM에 대해서 매우 좋다. 다만 이거를 이 큰 사업을 스타트업이 할 수 있니? 라는 게 저희가 설립한 지 3달 만에 시드 투자를 받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요. 너무 규모가 큽니다. 일반 스타트업이 할 만한 규모가 아니었는데 저희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채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쿠팡하고 제가 아까 비교했지만 쿠팡에서는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하죠. 남성 의류, 여성 의류, 가전 이렇게 나누듯이 저희는 엔터 채널, 아트 채널, 특허, 캐릭터, 게임 이렇게 각각 채널들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 오픈마켓을 더욱더 채워주는 컨텐츠로 채워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1월 6일 설립을 하면서 음원 채널, 그러니까 음악 채널을 제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NFT를 같이 오픈하면서 저희가 아트 채널, 그리고 이제 캐릭터 채널, 그 다음에 티켓 채널도 오픈을 했고요. 오늘 좀 이따 설명드릴 게임 채널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터 채널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솔루션은 지금 이 음원 시장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IP샵은 설립된 이후에 국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출시한 엔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협업한 아티스트는 약 총 150명. 올해 한 해에만 그 정도의 많은 신규 앨범을 제작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음원 쪽은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고 많은 분들이 저희 BM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원 쪽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저희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했고요. 불행히도 4월 이후 5월부터 굉장히 급락 시장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저희 ONFT라고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시장에 계속 종사하면서 이쪽 시장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이 시장이 장기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윈터 시장이 굉장히 장기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 여름쯤부터 저희가 새로운 이 채널을 또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선 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특허 채널 및 아트 채널, 그다음에 캐릭터 채널 등을 오픈을 했고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특허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하긴 전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저희가 지금 어떤 형태의 특허 채널을 오픈할지는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티켓은 저희가 이미 지난 8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송도맥주 축제 티켓팅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트광주 22, 그다음에 수채화 연맹에서 진행하는 아시아 수채화 전시회도 저희가 티켓팅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티켓 채널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NFT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라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Listen to on 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첫 우리 팀도 T to on 해가지고 이제 travel to on, 그다음 오늘 마지막 팀도 move to on 해서 요즘 이렇게 이용자들, 그러니까 웹 3.0의 가장 핵심이죠. 이용자들이 어떤 수익을 찾아가는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심플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한 곡을 들을 때마다 돈을 지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런 뭐 X2On 앞에 뭐를 붙여서 돈을 버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용자들에게 줄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예요. 대다수의 BM들을 보면 결국은 이용자들이 뭔가를 지불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이 Listen to O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얘는 하나의 어떤 앱이라든지 디앱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을 받아서 현재 국내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비용을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거기다 얹으시면 되는 거죠. 샘플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Move to On이라고 하는 BM을 만들고 싶어요.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이 이용자들에게 뭘 줄까요? 뭐 예를 들면 광고를 수주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무슨 신발에 무슨 블루투스를 달아가지고 앱하고 연동을 해서 걸을 때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저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지? 누구의 돈을 광고를 수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되죠. 저희 Listen to On의 자금 조달은 누구냐면 기존에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저작권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을 가장 잘 징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약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저작권료를 징수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저작권료가 약 6천억 정도 됐어요. 2배가 뛰었죠. 아마 올해 통계는 안 나왔지만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될 겁니다. 저작권료가 많이 징수되면 어떻게 되죠? 저작권자들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해주겠죠. 저작권자들은 크게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 그리고 유통 이렇게 세 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눠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유통자도 아니고요. 바로 저작 인접권자들의 배당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약 50% 정도 됩니다. 노래 한 곡에 100원의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중에 인접권료는 한 50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을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원래 그럼 그 인접권자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 인접권자들이 그 돈을 내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 나라의 현재 저작권료 구조를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중에 약 99%,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듣는 사람이 없거든요. 최근 1년 동안 서방차 노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씨 노래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자 씨? 모든 노래들이 다 하나의 저작권이죠. 근데 저희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지금 죽어있는 IP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약 99%나 되는 IP는 실제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보유만 하고 있지. 음원 저작권 하나 예시를 들게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분배하는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작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소리바다예요. 오래된 회사이면 회사일수록 인접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중간에 인접권자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소리바다, 벅스, 지니 이런 순으로 저작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지만 벅스도 그렇고 지니도 그렇고요. 자신들이 약 20만 건이 넘는 IP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단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IP샵의 대표이사도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료는 빵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자신의 목을 받을 위치가 없던 거죠. 리슨 투 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죽어있는 음악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용자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혹시 이 중에 몇 년 전부터 있던 앱 중에 혹시 피아노 탈이라는 그 앱을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억 건이 다운됐는데요. 저작권료를 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래들은 대다수가 저작권이 없는 음원들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창안을 해서 저희 투자사인 벅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한테 제의 들어온 지니, 이런 대형 IP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은 IP를 활용하는 방안 예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시드린 피아노 탈이라고 하는 노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딱히 생각나는 가서 지금 소방차에 노래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 노래를 들어오면서 내가 그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은 노래가 한번 플레이가 됐잖아요. 한번 플레이가 되면 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그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작곡가들은 작사, 작곡, 가수들에게는 10%, 그리고 인접권자에게 50%, 유통사는 40%를 가져가죠. 저작 인접권자가 받는 그 50%를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이 저작권 시장에 파일을 갖다가 더 키우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넓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1%만 저작권료를 그동안 받았다면 이제는 그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겠죠. 왜? 숨어있는 IP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탑재를 하니까. 어떤 게임을 만드시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게임 회사들은 저희 AS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ASP 솔루션을 연결을 하면 그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동안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모든 앱 회사들은 이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음원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그 인접권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서비스를 해서 게임을 만든다든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무브투어,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창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자면서 듣는 음악 있죠? 그런 것들을 또 기존에 있는 IP에서 발굴을 해서 만든다든지, 보면서 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투언, 여기에 저희 솔루션을 붙여서 수익,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익을 쉐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확대돼서 게임이나 앱 또는 서비스나 컨텐츠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금 현재 BM은 저희가 오늘까지 조사해온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고요.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서비스를 하는데,
핵심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인접권을 소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일 거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진 않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요 ASP 해주는 게 절대적으로 관계십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면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모든 P2E 게임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죠. 몇 년 전에 한빛소프트에서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희 현재 개발자 팀들이 오디션 2를 만든 팀들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음악 저작권을 가져오는 거. 굉장히 비싸게 부르죠. 그래서 게임 개발비보다 저작권을 확보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그런 고민은 없죠. 물론 아이유의 최신 노래나 BTS의 최신 노래들은 하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저희가 보는 건 바로 죽은 IP들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벌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음원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공장 만들듯이 수많은 폰들을 갖다가 20개, 30개 묶어가지고 저희 앱을 실행시켜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쓰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방치형입니다. 뭐냐? 켜놓고 아무 행위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음악은 나오니까. 플레이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루에 10시간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수익이 한 12에서 14만 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나 한 달에 12만 원 벌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켜놓는다? 켜놓으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동남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휴대폰 3개만 연결해도 걔네 한 달 월급이에요. 공장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합니다. 중국 휴대폰 잔뜩 사가지고 쭉 연결을 해서 공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저작권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왜? 저작권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국내에 있는 음악만 서비스할 예정이지만 이후에 해외 음원들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신곡을 낸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많이 알리기 위해서 요즘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비용을 기존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만 노출을 시켜도 하루 조회수가 몇백만, 몇천만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멜론 지니벅스 다 순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 모델은 이 안에 추가하진 않았고요. 이제 막 나온 ASP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서비스 엔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혹시 저희 음원이 필요한 BM을 갖고 있는 회사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서로 윈이 되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게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요번에 P2E 게임, 이제 방치형 P2E 게임인데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사 캡틴스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저희 인수를 해서 저희 회사에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곧 이 방치형 게임들이 나와서 저희 음원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게임 있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오디션 게임처럼 음악으로 게임할 수 있는 게임에도 저희 이 솔루션들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초 연토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지금 네이버에서 인수했죠. 문피아라고 하는 그 무역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인데 거기에 최단 기간에 굉장한 그 인기를 끌었던 무역지를 IP로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어떤 음악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게임을 하나 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합니다. 그냥 저스트 음악 하는 거지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를 듣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 서비스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IP샵은 올해 4개, 5개의 채널을 추가적으로 더 오픈을 하면서
점점 저희 오픈마켓의 플랫폼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후에 내년부터는 특허라든지 웹툰 또는 이제 다양한 또 다른 IP들을 활용할 수 있는 BM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 IP 샵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IP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는 플랫폼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베트남과 그다음에 태국 이 두 개국의 여러 회사들과 지금 현재 제휴를 해서 이번에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음원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올해 7월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이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해외 확대를 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식회사 IP샵의 김재설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엔스트림웍스의 유환재 대표님께서 현존하는 가장 쉽고 편리한 웹3 원래 플랫폼 엔스트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엔스트림웍스의 유환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운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한테 25분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소모되지 않는 25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엔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FT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디파이 분야에 걸쳐서 저희 미션이 커넥팅 더 밸류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웹3 기술을 연결해서 일상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초연결 생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희 기업의 미션이고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일반적인 컨퍼런스 발표와는 달리 여기 계신 분들은 투자 그리고 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파트너사이자 투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발표 자료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두 가지 관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엔스트림 월렛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월렛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엔터K라는 K엔터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이 확장돼서 저희 엔스트림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투자와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엑시트 플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엔스트림 월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록체인에서 월렛이라는 것은 필수 인터페이스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월렛이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연결해서 행위를 진행하는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죠. 많은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일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고 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따라가려면 각각의 생태계별로 있는 월렛과 디앱을 사용해야 되고 결국은
메인넷 디펜던시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 구조의 이제 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시작을 하자. 사용자는 월렛 하나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은 저희 같은 사업자가 풀어내주면 결국 웹3는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면으로 깨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어렵고 불편하죠. 왼쪽에 1,400만 원 작년 기준으로 우리 그 국내 4대 거래소의 계정 수입니다. 오른쪽은 보시죠. 메타마스크, 카이카스로 대변되는 그 탈중앙화 월렛의 사용자예요. 실제로 이보다 더 적다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98% 이상의 일반 대중들은 자산이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대비 탈중앙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웹3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의 장점을 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 M3 월렛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앱이 아닙니다. 다운로드나 이모니 코드 구문의 백업, 프라이빗키의 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고요. 단 10초 만에 준비될 수 있는 웹 월렛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글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협업사들과 협업하는 방법은 기존의 이제 로그인 체계, 레거시 로그인 체계에 바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단 10초면 NFT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처럼 쉽게 주고받는 NFT. 저희 팀이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최대한의 쉬운 아이디어를 내가라고 했을 때 메시지처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제품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만으로 NFT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NFT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분들의 전화번호만 받았을 때 문자 메시지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드리고 클릭을 해서 로그인만 하면 NFT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요,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니고요. 푸빌라 소사이어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에 카이카스 월렛을 붙여서 인증하고 클레이를 보내서 구매를 하고 혜택을 받을 때도 탈중앙 월렛을 붙여서 사이닝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단지 스크립트 몇 줄만으로 NFT 홈페이지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사실 좀 시연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환경상 활용이 못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시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특징은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 NFT는 받아서 보관만 하고 나는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디지털 자산이었죠. 그럼 결국 NFT 대중화는 먼 길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크립토 인터에서는 NFT의 효용성이 점점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보관만 하는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한계 넘어서 NFT가 컨텐츠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NFT를 클릭을 하면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쿠폰이 붙기도 하고요. 멤버십이 생기기도 하고요. 미션, 티켓, 모바일 디지털 음원들이 NFT에 바인딩돼서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시연은 어려워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준비했는데요. NFT를 클릭했을 때 뒤에 이런 다양한 회원 모바일 쿠폰이라든지 음원 그리고 멤버십까지 다 구현이 되는 구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엔터K라는 K엔터 플랫폼에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록체인 종류의 제약 없이 원하는 체인으로 출금. 이제 출금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위드로우라는 단어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편리한 지갑이긴 한데 이 월렛에 들어온 NFT는 결국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도는 게 아니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N스트림 메인넷은 지금 오픈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원하시는 메인넷에 저희 지갑을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체인의 기록도 되면서 개인은 개인키 관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여기 발행된 NFT를 오픈시에 팔고 싶어. 그러면은 밖으로 출금하는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NST 브릿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NFT를 탈중화가 된 지갑으로 빼서 활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DID죠. 분산신원 인증 기능도 따로 패키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신원 증명과 함께 이 개인의 자산 관리까지도 가능한 월렛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초 만에 시작하는 쉽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 그리고 NFT를 컨텐츠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블록체인으로 출금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월렛은 저희 자체 서비스도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여기도 계시니까 여러 훌륭한 서비스들에 저희 월렛을 도입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2B 사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랬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월렛을 기반으로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엔터K라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많이 저희 팀이 이제 NFT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프라로서는 월렛을 고민을 했고요. 자, NFT 시장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트가 대세로 올라왔었죠. 사실 저희 팀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혼민정음 해례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입니다. 그 하이프가 너무 빨리 꺼졌죠.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PFP가 득세를 하는 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메타콩즈로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성공리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것이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또 꺼진 상황이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꺼지는 이 NFT 시장의 다음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것들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트렌드는 움직이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기본 속성을 가져가서 결국 그 자산의 어떤 자산이 유행하는가는 끊임없이 짧은 파장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NFT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겁니다. NFT는 콘텐츠 채널이 돼야 된다. 이제 NFT는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NST 월렛의 기능이 더해지면요. 아티스트의 NFT입니다. 더 이상 10만원, 20만원에 팔 이유가 없고요. 배분을 하던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팬덤에게 약속을 하던 NFT를 가지신 분은 NFT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홍보, 포토카드나 이벤트, 그리고 실제 NFT 뒷면에서 미션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콘서트 티켓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어떤 아티스트에 대해서 채널을 마련하려면 앱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던가 카페를 운영하던가 할 것인데, 저희 엔터케이에서는 NFT를 가지고만 있으면 NFT 뒷면에 이러한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채널은 결국 기획사 소유가 됩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도 진행한 거 아닌 셀프 케이스죠. 아이돌의 NFT를 발행합니다. 팬덤을 대상으로요. 그럼 뒷면에 새로운 음원이나 영상, 굿즈나 쿠폰이나 콘서트 티켓 등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냥 모바일 앱이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월렛을 저희 자체 서비스로 만들 수 있겠지만 플랫폼에, 기존의 사업자의 플랫폼에 인베디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켓플레이스에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웹 기반의 월렛이라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 NST 월렛 프로덕트와 이걸 기반으로 진행하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투자와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왜 월렛인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각 프로젝트에 의존해서
밸리데이터, 마이닝, 월렛, 디파이, 덱스, 뎁 등 생태계를 각자 만들어냈었죠. 사실 오늘 첫 시간에 젠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였거든요. 결국은 메인넷이 이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된 프로젝트는 빈익빈 VP 형태로 잘된 프로젝트만 잘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용자 관점으로 BGA 스펙트를 옮겼기 때문에 저희 월렛은 통해서 나머지 프로젝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용자 편의성 면도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월렛을 기반으로 기축 토큰을 만들어내고요. 나머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호환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게 되면 저희는 레이어가 하나 올라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블록체인에 관계없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블록체인에 저희 월렛이 담길 수도 있고요. 다만 다른 이종 네트워크 간의 호환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B2C와 B2B 그리고 웹3 영역으로 저희 사업 모델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스킵을 하고요. 이분입니다. 저희 밸류에이션 쪽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싶은 건 마지막 쪽에 저희는 이미 상용화 수준의 MVP를 구축한 상태이고요. 클로즈 베타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업계 레퍼런스와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부분,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설립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요. 그래서 좀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한 20명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아직 투자 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기업이니 장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번에 시드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K-팝 아티스트의 IP 확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일부는 IP 확보에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엔터키 플랫폼 상용화를 거쳐서 저희 토큰 이코노미가 갖춰져서 생태계가 움직일 쯤에는 글로벌 거래소의 IEO를 하면서 저희 토큰 이코노미를 기축으로 해서 크립토 펀드를 조성해서 많은 생태계에 다른 서비스들을 붙여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리면 12월이죠. 1분기에 엔스틸의 월렛은 상용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 전으로 글로벌 거래소에 1차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크립토 펀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펀드가 될지 아니면은 생태계 쪽에 저희 기축 토큰으로 해서 확장을 할지 이걸 같이 해주실 투자자를 원하고요.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쿼터를 잘못 썼네요. 1년 후에 2024년 1분기에는 국내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저희 ST리웍스의 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플랫폼, 모바일 광고 플랫폼들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블록체인 쪽에는 2017년부터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요. 코인플로그라는 회사, 퍼블리시라는 회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좀 주요 레퍼런스를 닦았고요. 이거 명확히는 저희 회사의 레퍼런스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 이제 1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를 구축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DID, STO 플랫폼의 POC 등등의 많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게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년 5월에 간송미술관과 함께 훈민정음 해내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규모가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3군데 9시 뉴스에 방송이 되었었고요. 물론 주제 자체는 홍보가 아니라 훈민정음 해내보니 NFT라는 걸로 팔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국내에 NFT 거래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 기점으로 사실 국내에 NFT 바람이 시작됐는데도 일조를 하는 것이 일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에스트림 메인넷과 퍼블리시 체인, 하이탑 체인이라는 세 가지 메인넷을 만들었던 저희 팀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분산신호 증명 DID 이 부분은 코인 플러그랑 퍼블리시를 거치면서 진행을 했던 사례이고요. 많은 원래과 그리고 거래소 등을 구축했던 저희 팀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1년 된 기업이니까 저희 팀의 레퍼런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저는 계속 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과정까지 진행했던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 사업이 중요한데 좀 기술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 에스트림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티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메인넷이나 퍼블릭 메인넷이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 기존의 웹2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에스트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의 중앙화 경험으로 그 웹2의 경험으로 손쉽게 사용을 하되 나의 자산은 웹3로 그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3 메인넷은 이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S3 엔터프라이즈로 쓰실 수 있게 그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를 그 하드포크한 그 메인넷이고요. 그 외에도 뭐 클레이튼이나 뭐 폴리곤 등을 활용해서 메인넷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특허도 기술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분산실현 증명 DID 쪽이라든지 그리고 NFT 쪽에 계속 기술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사람이 이 웹3 세상에서 그 현실의 가치들을 웹3로 연결할 수 있는 이것을 미션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칠까요? 네. 네, 찰칵찰칵 소리가 아주 열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유한태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 순서 마지막 발표해 주실 분은요. 이터널 베이넥스의 조우열 대표님께서 가상자산을 위한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실까요? 좀 1시간 지나서 좀 아마 좀 경직이 됐을 텐데. 저희 이터널은 그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정맥이라는 생체 인식 기술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서두에 생체 인식 기술, 이 지정맥 인증 기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인증 기술이 어떻게 이 사회 웹 3.0 시대와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보안 솔루션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어떤 사이버 범죄들 있죠. 사이버 범죄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사회 문제가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지금 그 크립토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해킹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해킹 툴들이 지금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이 지금 이 웹 3.0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 지금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게 바로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뭐 APK 파일이나 메일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킹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주기적으로 이 패스워드를 바꿔야 되고, 패스워드는 좀 더 해킹이 좀 어렵게 좀 특수 문자라든가 이 어떤 그 숫자, 영문과 숫자를 혼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하는 비번을 각기 다른 비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비밀번호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로깅, 이 해킹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인증이나 지문을 통해서 그 좀 더 보안을 좀 업그레이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지문, 요즘 들어서 지문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 지문은 아시겠지만 이 외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쉽게 노출이 되고요. 더미 핑거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10만 원만 주면 이 가짜 지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 자체가 복제 위조 변조가 너무 쉽다. 그래서 보안으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실제로 땀이나 이물질이 묻었거나 또는 이 손에 뭔가 각질이 생겼을 경우에 인식 자체가 안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서 이 지문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생체 인증 방식이 없나,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이 홍채가 또 한동안 하나 이슈가 됐었죠. 갤럭시에서도 홍채를 잠깐 도입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홍채 또한 이 사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화질 사진으로도 이 홍채가 해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시스템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보안으로서는 취약한 부분이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신원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지점맥 인증 기술입니다. 이 지점맥 인증 기술이 이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지문, 그리고 홍채, 안면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점맥 인증이란 뭐냐? 여러분들 손가락에 있는 이 손가락 안에 있는 혈관 패턴입니다. 이 손가락의 근적외선을 조사하면 이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빛을 흡수하면서 검은색 패턴을 띠게 됩니다. 그 혈관 패턴을 이미지로 추출을 해서 그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이걸 암호화 처리시켜서 신호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신기술이고요. 그럼 지점맥 인증 기술이 왜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는 뛰어난 정확도입니다. 지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FAR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First Acceptance Rate거든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증을 시도를 했을 때 이게 허락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내가 인증을 시도를 했는데 내가 그것보다는 안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게 FAR, FRR입니다. 이게 0.0001%로 굉장히 뛰어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점맥 인증이 어떻게 해서 지문이나 홍채를 대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지문이나 홍채는 외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위조 변조가 됩니다. 홍채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한 사진으로 뚫린다 그랬죠. 근데 이 지점맥은 외부에 드러나 있는 그 인증 방식이 아니죠. 혈관 패턴이 손가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복제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 위조 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지문은 5,000명에 한 명꼴로 일치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치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점맥은 1억 명에 한 명꼴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학계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점맥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일란성 쌍생아도 지점맥 패턴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지문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경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지문이 인식이 안 된다거나, 그죠? 그런데 이 지점맥은 어렸을 때 형성된 지점맥이 평생 바뀌지 않는 항상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신원 확인을 했어요. 주민등록증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지점맥이라는 새로운 생체 인증 시스템이 지금 보편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서는 지점맥이 최고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일본의 히다치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지점맥 인증 시스템을 발표를 해서 그리고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의 우수성이 뭐냐면 첫 번째, 기존의 어떤 그 지점의 시스템과 달리 저희들은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3000루스 이하에서 그리고 상온에서만 작동을 했는데 저희들은 2만 루스 이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업그레이드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까지 인증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래 운송 수단이 드론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의 그 인증 시스템으로 이 지점맥 인증 기술이 바로 상용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성이죠. 지금 여러분들 공항에 가서 이렇게 신원 확인할 때마다 아마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권, 얼굴, 사진 대조하고 지문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점 인증 시스템은요, 손가락만 대면 신원 확인이 끝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신원 확인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점맥 인증 기술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베이넥스라는 이 지점맥 인증 기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로그인 보안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거,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테마가 뭐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해킹에 어떤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범죄, 사이버 범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왔죠. 저희들은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손가락으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을 접목시키면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어떤 이 PC 환경에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지점맥 인증 기술로 지점맥으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해커들이 절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랜섬웨어나 이런 어떤 해킹 사건들이 사라지겠죠. 두 번째는 접근 권한입니다.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출퇴근하실 때 이 출입 근태 관리라든가 그 야근 수당을 점검할 때, 그 체크할 때 아마 지문이나 사원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은 쉽게 위조 변조 복제가 가능하고요. 사원증도 마찬가지죠.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미 홍채가 노출이 돼서 홍채 보안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에 홍채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눈을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이 8개입니다. 8개의 저희들 기술은 앞면, 측면, 뒷면 3개의 패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4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개인 정보를 수정,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 통제라든가 로그인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금융 보안에도 적용되는 지점맥 솔루션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거나 인출을 할 때 비번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에 비번을 입력해야 되고 뭔가 2차 인증, 뭐 문자 인증이나 이메일 인증을 사용할 겁니다. 아니면 2FA 그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구글 OTP라든가.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지점맥, 손가락으로 결제하고 손가락으로 송금하는 편리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수영복 입은 상태에서 칵테일을 시키고 손가락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물속에서도 이게 인증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갑을 들고 다니거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편리한 세상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지점맥 인증 기술을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수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거래소 해킹 사건이라든가 또는 NFT 지갑의 해킹 사건들, 다양한 어떤 암호화폐, 지금 해킹 사건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으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해결하고자 이 지갑 보안이 될 수 있는 이 디볼트라는 지갑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초점을 두고 설명할 게 바로 디볼트 지갑인데요. 디볼트 지갑은 초박형 모듈이 전 세계에 상용화될 시점에서는 굉장히 널리 확산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초박형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 손가락을 인증하는 디바이스, S스캐너라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 초박형 모듈은 이 굉장히 작은 하나의 필름 형태의 이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에 탑재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노트북, 태블릿에 지점맥 인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필름이 탑재가 돼서 상용화될 거다.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한 이 디볼트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걸로 예상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출시해 놓은 PC 보안이나 출입 보안, 금융 보안에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림만 보는 걸로 하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포스 단말기를 이용할 거예요. 가게마다 포스 단말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점맥 인증기만 연결하면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갑을 분실한다거나 카드를 분실해서 또는 가져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 불편함은 사라지겠죠. ATM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나 다른 어떤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필요 없이 여러분 손가락만 대면 인출할 수 있고요. 손가락만 대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박형 모듈이 탑재가 되면요. 여러분들 반지 형태로 스마트 링을 차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가 되죠. 대신 스마트 링을 차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 출입 통조가 완벽해집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특별한 어떤 출입 보안이 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들은 키사에서 저희들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그리고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일본 특허, 한국 특허를 출원을 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로 저희들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의 피앗머니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될 거라는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사이버 테러,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의 그 최대의 그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지갑을 사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났던 FTX 사건 때문에 거래소에 많은 코인을 보관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소에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 흐름이 트렌드가 뭐냐면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 그러니까 거래 지갑에 있는 코인들이 대거 탈중앙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드 월렛이나 콜드 월렛, 콜드 월렛은 USB 같이 생긴 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하는 지갑이죠. 과연 이런 지갑들이 과연 안전한가죠? 하드 월렛을 잃어버려서 암호화폐 자산을 분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 대부분의 거래소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지갑들은요 디머니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방해 안 되시죠? 네. 니모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니모닉이 좀 불편해요. 저도 트러스트 지갑을 수년 전에 만들어서 쓰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코인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갑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트러스트뿐만 아니라 저는 메타마스크도 쓰고 있고 엑소도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니모닉 관리가 너무 불편해요. 이거 종이에 써서 보관해야 되는데 한 2, 3년 지나고 한 4, 5년 지난 니모닉은 어디에 둔지 실제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보건 차원에서 혹시나 핸드폰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컴퓨터, 노트북에도 오픈을 해놓고 그러는데 이 니모닉을 다시 제가 종이에 써서 다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적어놨던 니모닉이 어디 있는지 실제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된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됐냐면 다시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지갑으로 싹 이동시켜야겠어요. 그 많은 코인들을. 너무도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2, 3년 지나면 아마 그 행위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없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제 주변에 암호를 잊어버려서 하드웨어나 또는 트러스트 지갑에 암호를 분실해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부터 반드시 니모닉을 종이에 써서 보관해놔라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나는? 이라고 생각했다가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자산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코인아나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25%가 넘는 비트코인이 암호를 분실해서 또는 프라이빗 키가 유출돼서 사라진 코인이 되고 있죠. 그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희들이 디볼트라는 탈중앙 지갑을 개발했습니다. 니모닉을 사용하지 않고 핀 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이게 바로 디볼트 탈중앙 지갑입니다. 그러면 지갑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 8개 손가락 중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요 앞면을 이용하든 측면을 이용하든 뒷면을 이용하든 지갑을 선정합니다. 손가락만 대면 지갑이 선정되고요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이동시킬 때는 손가락을 대야만 암호화폐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디볼트 지갑은 해킹이 가능할까요? 자, 해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훔쳐가려면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를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 프라이빗 키는 니모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니모닉만 입수를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저희들은 니모닉을 쓰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지갑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프라이빗 키를 만들었죠. 근데 프라이빗 키는 지갑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거래 서명을 할 때는 손가락을 대야만 거래 서명이 이루어지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갑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디폴트 지갑은 해킹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갑보다도 안전하지 않나, 이거는 객관적으로 아마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디폴트 지갑은 니모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으로 지갑을 생성한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 키를 분실할 염려나 도난당할 염려가 없다. 왜?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는 어디 있어요? 손가락에 있죠. 세 번째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지갑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여러분들 지문을 이용하는 지갑, 콜드 월렛도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되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출입문, 지문으로 출입하는 출입문들을 여러 군데 이용하거든요. 근데 3번, 4번, 5번, 7번, 심지어는 10번까지도 제 손에 또 땀도 없어요. 근데 인식이 안 되는 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좀 옅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지문으로 지갑을 관리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지문을 인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래서 지점맥 인증 기술로 지점맥 인증 기술, 이 지문을 대체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지점맥은요, 닳아지거나 또는 어떤 땀이나 얼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볼트 지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멋진 게 뭔지 아세요? 이 디볼트 지갑은 DAO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지갑 개발은 저희들이 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DAO를 연결시켰어요. 이 디볼트 DAO는요, 웹 3.0 플랫폼이고요. 디파이부터 NFT 마켓, 메타버스, 그 다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까지 연동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연결이 될 걸로 이제 로드맵이 짜여져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 1월 말에는 페이먼트부터 연결이 될 겁니다. 페이먼트가 연결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디볼트란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바로 ATM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이고요. 마스터카드 이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이 암호화폐가 현금과 똑같이 쓰일 수 있는 페이먼트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디볼트 DAO 시스템은 멤버가 주인이면서 이 노드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가 이 디볼트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공유합니다. 디볼트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이 시계도 아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NFT에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나 NFT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어떤 확산을 준비하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계는 디볼트 지갑에 있는 NFT를 시계로 디스플레이스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볼트 DAO, 이 NEBTS라고 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포크로 만들어져 있는 메인넷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 메인넷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넷에서 진행되는 어떤 민팅 현황을 그리고 어떤 보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인넷과. 그래서 NFT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메인넷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점맥 인증기와 시계 그리고 디볼트 지갑이 3자 구조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볼트 지갑은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글로 디볼트 치면 됩니다. 한글로 디볼트 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지갑에서 무료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시는 게 X스캐너입니다. 이 X스캐너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고요. 만약에 X스캐너가 없는 분들은 이 디볼트 지갑은 당분간 임시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니모닉을 통해서 지갑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모닉으로 사용하시다가 이 지점맥 인증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지점맥 인증기로 여러분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디볼트 지갑은요, 지금까지는 자산을 이렇게 여러 군데 지갑에 분산 저장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해킹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디볼트 지갑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좀 사라질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노드 운영, 이 비트코인처럼 이 NEBTS라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토큰은요, 주인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트코인과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으로 주인 없이 어느 누구나 이거를 채굴할 수 있게, 우리는 민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POW 방식이 아닌 POS 방식, 그리고 POS 방식에서 나온 POA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갑을 사용하는 거 또는 이 노드 운영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은 백서에 나와 있으니까 백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백서가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업그레이드된 백서를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디볼트 지갑 생태계는 어떨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볼트 지갑을 사용하게 될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갑 생태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니모닉 관리고 그 다음에 비번의 분실 또는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디볼트란 지갑은 니모닉 관리도 없고 분실 우려도 없고 비번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걸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보유 현황이 전 세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10억 명에 도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코인들이 편리성 때문에 거래소 지갑을 사용해왔어요. 단지 편리성 때문이에요. 왜? 거래소 지갑에 있어야 현금화하기도 쉽고, 그죠? 현금화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중앙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최근에 여러 차례의 어떤 해킹 사건과 그 다음에 FTX의 사태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탈중앙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앞으로 웹 3.0 시대, 4차 산업 시대는요, 지갑 생태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만큼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이제 50억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볼트란 지갑을 사용하게 될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디볼트 생태계의 확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지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보유자가 증가하면서 디볼트 지갑의 생태계도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요. 디볼트 지갑은 API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웹 개발자나 앱 또는 플랫폼 개발업자들은 이 지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갑 관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갑 관리하는 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그냥 디볼트 지갑 API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걸 권장하고요. 이 디볼트 지갑은 그냥 DAO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회사에 소유되어 있는 지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갑 시스템이기 때문에 API를 연동해서 사용할 걸 권장을 드리고요. NFT라든가 게임파이, P2E, 메타버스의 최적의 지갑 솔루션을 제공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지정돼. 네네. 이거를 등록을 할 때. 예. 그러면 인증기가 있다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인증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증기가 아니면 등록 못 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지점역의 인증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사무소 가면 지문 인증기 있죠. 그건 굉장히 부피가 큰데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냥 홀드 월렛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아마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날마다 코인을 이렇게 전송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놔두고 다니셔도 됩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 분실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프라이빗 키는 여러분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분실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이 분실했을 경우에 해커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입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트레저나 나노레저는 프라이빗 키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트레저 해킹 사건 때문에 그 트레저 나노레저는 이 프라이빗 키를 좀 더 깊숙이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겨놨어요. 그러나 해커가 장시간의 어떤 노력을 투자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있죠. 프라이빗 키가 트레저나 나노레저 지갑에 있다, 없다? 있다.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볼트는 안에 프라이빗 키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키, 손가락의 지점의 패턴이 매칭이 됐을 때만 프라이빗 키가 자동 형성돼서 거래 설명하고 사라집니다. 그건 지금 이제 지문 등록이가 인증처럼 추후에 핸드폰에서 그냥 등록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박형 모델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이 디바이스, 엑스스캐너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셔야죠. 콜드 월렛이나 이런 것처럼 좀 가져가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니모닉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근데 가격은 이거 여러분들 그 마우스 구매하는 정도의 가격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1년 정도 지나면 초박형 모듈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용화되는 시스템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초박형 모듈은 이거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서 지문 대신에 지점맥 인증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디볼트란 지갑 다운받아서 그 핸드폰 안에 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지점맥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That's it. 지문처럼 이건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서 내가 등록한 손가락을 혹시 사고로 잃으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손가락은 8개가 있고요. 24개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 디볼트 지갑은요 5개의 손가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5개 손가락을 등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2개나 3개를 등록하시고요. 처음에 지갑할 때는 2개를 등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아시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이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그 안에 있는 비번, 프라이빗 키의 비번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라진 거 아시죠? 수조원. 저희 디볼트는 그것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 가족이나 딸, 아들, 딸, 친지들의 지점맥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 지갑을 생성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사람의 지점맥 패턴이 들어갔을 경우에 기존에 만들었던 지갑의 패턴, 그 프라이빗 키를 복원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디볼트란 지갑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보완한 획기적인 지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손가락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나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IBK에서 하는 거 보면 경력으로 해서 인식하는 거 보면은 예, 제가 그거 해보니까 인식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면적도 넓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손가락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의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 세계 인구의 신원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점의 데이터 뱅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유엔이라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지점의 패턴을 순식간에 하려면요 이 손바닥이나 이 장맥 또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용량도 크고요. 이게 또 정보 변경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24개 패턴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용량이 0.2kB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점의 패턴을 이렇게 여러 개 등록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장 용량이 작고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일본의 히다치 같은 경우는 1대 127 방식의 그 매칭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1대 2000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10배 빠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자꾸 우리 사회자님이 저 들어가라고 저축하시니까 추후 질문 있으면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게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고 당연히 또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또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트워킹 시간을 드릴게요. 가까이서 질문하시고 또 자유롭게 얘기 나누신 다음에 저희는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